퇴근 시간도 훨씬 지난 저녁 8시. 입사 20년 차 김 과장님의 책상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야근하십니까? 이달에만 벌써 4번째 야근입니다. 세면 도구에 면도기, 아예 피로회복제까지 대령해 놓으셨습니다. 휘영청 달도 밝은데 집에 가지 못한 올빼미 야근족들이 사무실마다 수두룩합니다. 사람이 일만 하다 죽을 순 없잖아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또 일, 가정, 양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건 야근을 줄여보자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퇴근하세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운 회사가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 일하는 게 삶이자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직장인들.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의 한 생활가전업체. 아침 9시에 출근해 오늘 하루도 다들 열심히 일했는데요. 퇴근 시간을 30여 분 앞둔 오후 5시 30분. 이 회사 개발팀 문소정 연구원의 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러 갑니다. 방송? 네, 패밀리데이 방송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패밀리데이, 방송하러 왔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의 날입니다. 한 달에 2번 가정의 날엔 일명 퇴근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컨셉은 이제 일단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어버이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하고 그 다음에 좀 요즘 날씨에 맞는 음악으로 좀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스탠바이 DJ Q. DJ 문소정입니다. 벌써 5월달 3번째 패밀리데이가 왔네요. 오늘은 가족, 친구, 동료, 연인과 함께 행복한 오후를 보내기 위해 6시 땡! 칼퇴근하는 날입니다. 그럼 즐거운 팝송을 들으면서 퇴근한 준비를 슬슬 해볼까요? 첫 번째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입니다. 이 회사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근 시간 30분 전부터 정시 퇴근을 하라고 아예 방송까지 한다니 직원들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패밀리데이는 한 10분 전부터 이제 가방을 챙기고 막 놀러 나갈 생각에 아주 기뻐요. 예.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고 매달 이제 새로 달 바뀌면서 달력 보면서 이번 달은 며칠이 패밀리데이구나 이거를 체크도 해보고 이제 이날 뭘 할지 퇴근하고 뭘 할지 고민도 하면서 이제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곳처럼 매주 혹은 매월 가정의 날을 두고 이날만큼은 정시 퇴근을 하자는 움직임이 기업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제 야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족이라는 곳과 너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도 우리의 삶이고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차원에서 좀 가족에게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패밀리데이를 만들게 되었고요. 드디어 6시 정각. 이제 퇴근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신나는 곡을 들으면서 오늘의 업무는 이만 정리하시고 6시 땡! 가벼운 마음으로 모두들 퇴근하세요. 해피 패밀리 데이!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네, 저도 이제 빨리 퇴근해야죠. 네, 그럼 아이고, 방송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아예 사무실 불까지 꺼집니다. 허허, 이 정도면 집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겠는데요. 패밀리데이라 그런지 다들 옷차림도 평소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입사 4년 차 조은영 대리,
그녀에게도 패밀리데이는 특별한 날입니다. 네, 평소 때 많이 못 놀아줘서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2년 전에 결혼을 한 은영 씨. 현재 13개월 된 예쁜 딸과 뱃속의 둘째를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평소 퇴근 후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러 오는 건 주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일찍 온다고 해도 여기 오면은 좀 거리가 있어서 9시는 돼야 돼서 신랑이 항상 찾았거든요. 근데 오늘같이 이제 패밀리데이 날 한 달에 2번 정도는 제가 와서 찾으니까 아기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제가 찾을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네요. 평소 아이 데려오기 담당인 남편도 이날만큼은 느긋하게 여유를 부려봅니다. 은영 씨 부부가 아이와 함께 찾은 곳은 근처 키즈 카페. 주말이면 아이들과 부모들로 복잡해 감히 와볼 엄두도 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렇게 평일 저녁 시간에는 한적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아이도 엄마 아빠도 참으로 즐겁습니다.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나마 이런 시간이 있어서 이제 애기들이랑 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고교 동창으로 처음 만나 대학 시절 4년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다는 은영 씨 부부. 작곡가인 남편과는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주말 말고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정의 날은 은영 씨 부부에게 모처럼 신혼의 기분으로 돌아가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연애 때 자주 이렇게 불러주고 했었는데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는 또 처음이라서 또 설레기도 하네요. 한 달에 단 2번뿐이지만 가족과 함께할 이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며 은영 씨는 또 한 달을 열심히 일할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일터로 향하고 열심히들 일하지만 문제는 너무 늦게까지 오래 일한다는 점입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420여 시간을 더 일한다니 이제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위한 노동을 위한 삶이 아니고 삶을 위한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들만 봐도 정시 퇴근, 이른바 칼퇴근이 대다수 직장인들에겐 참으로 멀고 먼 현실이란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직장인들의 큰 공감을 얻은 한 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특히 극중 미스김의 칼퇴근이 화제가 되었죠. 그럼 6시라서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팀장님. 자, 퇴근 시간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간만에 회식 한번 할까? 야근은 물론 회식도 절대 사절. 자, 그럼 내일 뵙죠. 야! 너 거기 안 서! 야! 현실에도 이런 미스김이 존재할까요? 6시입니다. 그게 제일 부럽죠. 보통 칼퇴근 안 하세요? 칼퇴근이요? 칼퇴근은 보통 다들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는 드라마적인 현실하고는 멀잖아요. 저는 낮에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일을 끝내놨는데 옆에 윗분들이라든지 이런 직장 동료들이 다들 야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얘가 여기서 일찍 나가면 눈치 보이고. 이토록 오매불망 정시 퇴근을 원하는데 대체 왜 이리 힘든 걸까요? 우리 직장 상사들은 이 직원들이 항상 자신의 어떤 가시권 내에 시야 범위 내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늘 앞에서 보고받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직원들을 항상 근거리에서 불러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해야 되고 시간에 근로도 해야 되고 또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기업들마다 만성적인 야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 네, 또 뵙겠습니다. 은행 영업이 끝나는 건 오후 4시. 하지만 직원들의 본격적인 업무는 은행 문이 닫힌 뒤부터 시작됩니다. 4시 이후에는 이제 시세 마감이랑 저 이제 서류 정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바빠요. 몇 시에 퇴근하시는데요? 저희 7시에 강제점에 퇴근해야 돼요. 무조건? 네네. 보통 은행 하면 야근이 많기로 유명하죠. 강제적으로 퇴근을 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퇴근 준비해주세요. 네. 퇴근 시간 30분 전입니다. 업무 종료해주세요. 네. 퇴근 준비해주세요. 그러자 일제히 화면이 뜹니다. 화보창이 뜨면 이제 퇴근 준비하고 컴퓨터 7시에 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뜰 때 기분이 어떠세요? 뜰 때 이제 업무 진행하던 거 빨리 정리하고 퇴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아요. 이윽고 7시가 되자 마치 정전이 된 듯 사무실 안의 모든 컴퓨터들이 일제히 꺼지고 맙니다.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야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요. 만일 야근할 일이 있으면 미리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 은행은 고질적인 야근을 없애기 위해 4년 전부터 이 같은 PC 오프제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직원들의 환영을 받은 건 아니죠.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을 언제 하라는 얘기냐, 이거 뭐 오늘 반드시 마치고 가야 되는데 PC가 꺼지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제 그런 반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 먹듯이 당연하게 해왔던 야근이 사라지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보고를 위한 보고가 줄고 의사결정이 빨라졌습니다. 또 긴 회의 대신 서서 10분 정도 하는 스탠딩 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7시가 되면은 다 거의 퇴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퇴근하는데 그 좀 맞출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 짬 나는 시간에 이슈 사항을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스탠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 자체가 서서 하다 보니까 앉아서 하면은 서서 하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빨리 끝나는 면도 있고, 뭐 회의하다가 조는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에 여러모로 참 많이 조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셈인데 회사 입장에선 손해 아닐까요? 실제로 PC 오프 시스템을 이제 도입한 이후에 직원들의 그 업무 만족도라든지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12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퇴근 시간이 한 2시간 15분 정도가 이제 단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성은 27.3% 이상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가기가 싫었죠, 그때는. 아침에 와서 저녁 한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 24시간은 뭐 한 3분의 2는 회사에 있는 것 같으니까 주 중에 할 거는 아예 계획도 안 잡았었고, 이렇게 5일을 쭉 지내야지만 주말이 오니까 주말만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웠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을 안고 출근을 했다면 PC 오프가 실행된 이후에는 그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밝은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안고 출근을 합니다. 이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이재훈 계장. 그 역시 예전에 툭하면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 좀 많이 불규칙적이고 저녁 약속 잡기도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좀 퇴근 후에 이제 보통 집에서
이제 피곤해서 집에서 이제 쉬거나 아니면은 TV를 보다가 좀 금방 잠들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시계추처럼 반복했던 재훈 씨의 일상도 이젠 달라졌습니다. 특히 퇴근 후 그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차에 날개를 달아서 바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재훈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음악 연습실. 한 달에 서너 번씩 이곳 연습실을 찾습니다. 예, 저희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천하무적 밴드입니다. 이들은 모두 재훈 씨와 같은 은행의 입사 동기들입니다. 지난 3년 전부터 직장인 밴드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서로 다른 지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렇게 한 달에 몇 차례씩 모여 같은 취미를 공유하게 된 것도 PC 오프제로 야근이 사라지고 정시 퇴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바빴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스트레스 풀면서 하니까 이렇게 열도 나고 땀도 나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일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살면서 일도 하고 취미도 갖고 여행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이 조합이 돼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는데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나둘 피워오는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지친 결국 야근을 줄이자는 건 말이죠. 밤늦게까지 비능률적으로 일하지 말고 짧고 굵게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얘긴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워킹입니다. 통신업체 기술 담당인 정호석 매니저는 요즘 주로 집에서 일합니다. 로스가 얼마나 하는지 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이 장비가 우리 그 망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을 이제 장비 평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집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건 2011년 회사가 스마트 워킹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왕복 4시간을 소요하며 장비 평가장이 있는 일산까지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평가장에 이제 출퇴근할 때는 굉장히 이제 몸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가지고 주말에도 참 애들하고 놀아주기 힘들 정도로 그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그 원격 평가를 한 이후부터는 일단 그런 이제 피곤함이 좀 없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생활하는데 좀 밝아지고 이제는 업무에 따라 출근과 재택근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건 똑같지만 같은 시간이라도 좀 더 규모 있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일을 끝내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늘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 학교에서 재밌는 일은 있었어. 그래서 남자애들이랑 술래잡기 했는데 재밌었다고. 아빠 마셔. 에휴, 부부장님. 아빠가 매일매일 회사 안 가고 집에서만 일하고 같이 놀아주면 좋겠어요. 맞벌이로 엄마의 손길이 부족한 8살, 5살 남매에게도 더 따뜻한 아빠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저녁 때는 뭐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좀 일찍 끝나고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택근무로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시간적인 여유와 함께 마음의 여유도 얻었습니다. 6개월 전부턴 취미로 색소폰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못 챙겼던 이제 그런 것들, 뭐 가정사도 그렇고, 좀 뭐 개인적인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 많은 회사와 직장인들이 이런 그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TV까지 가히 스마트 시대인 요즘 이 모든 스마트의 종결자는 단연 스마트워크입니다. 스마트워크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지하철도 복잡하고 집에서 나오는데 버스도 타게 되고 그래서 통상 그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굉장히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서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워킹 통해서 좀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그 해당 업무는 스마트워킹 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사무실 책상만 고수하며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업무의 창의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69%의 직원들이 창의성이 높아졌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단독 공간에서 혼자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72% 정도의 직원들이 굉장히 집중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스스로가 일하는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가운데 가장 발달한 형태가 바로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 등에서 널리 쓰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입니다. 자신의 이제 이 은행 통장이 마치 이 돈을 저축하듯이 일한 시간을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휴가를 쓰고 싶을 때 이 시간만큼을 휴가로 대신 사용함으로써 휴식을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저축계좌제도의 핵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조절을 해서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리듬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은 제도이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에 대해서 과다한 어떤 그 수당이 나가지 않고 좀 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서 상당히 그 노사 합의로 시행이 된다면 아주 그 적절하고 우리나라처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나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올 3월 야간 근무의 대표 업종으로 불리던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가 46년 만에 밤샘 근무를 폐지했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많이 달라졌죠.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3시 반에 출근이니까 오전에 볼일도 보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24년간 이직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을 정도로 회사에 애착이 큰 고재희 씨. 하지만 밤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에 퇴근하는 밤샘 근무만은 그에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힘든 건 수면 부족 문제였습니다. 평소 예민한 성격에 일주일 단위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바뀌다 보니 제대로 잠을 못 자 건강에도 무리가 따랐습니다. 한 주 야간하고 주간 근무하고 야간에 푹 자다가 또 월, 화, 수 정도 한 3일 정도는 계속 그 잠을 바뀌니까 잠을 푹 못 자고 이러니까 뭐 자다가 깼다가 늘 숙면을 못 취하니까 늘 피곤한 상태가 되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때론 약의 힘을 빌려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집안 분위기도 좋을 리가 없었겠죠. 잠 자려고 딱 하고 있을 때는 애기 업고 이제 나가든지, 예, 공원 가서 이제 애들하고 산책 좀 하고 이제 조금 1시간 정도 잤다 싶으면 들어와서 이제 조용히 이제 애들 간식 챙겨주고 뭐 이러다가 뭐 하다 보면은 또 큰 소리 나잖아요. 애들도 뭐. 그러면 가다가 내 없는 사이에 아빠 방문에 쿵 받고 이러면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빠 깨끗하다 싶어서. 밤샘 근무가 없어지면서 여유 시간이 많아진 고재희 씨는 요즘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윈드서핑입니다. 예전부터 이거 관심이 있었는데 주간 연습 위기도 바뀌면서 이래 동호회에서 마침 모집이 있어가지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과거 운동 마니아였지만 어깨를 다쳐 한동안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고재희 씨. 윈드서핑을 시작한 지 겨우 석 달 남짓이지만 그 열정만은 어느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날씨야 어떻든 요즘 매일 2시간씩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재밌어요. 뭔가 마음이 좀 활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렇게 재밌으세요? 너무 삶이 재밌대. 시간 많은 것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있어서 자기 너무 좋대요. 밤샘 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월급은 조금 줄었지만 돈만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데요. 집안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가장이 좀 즐겁게 하니까 집 분위기도 아무래도 좀 즐겁죠. 네, 활기도 좀 넘치고 네, 자신감도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뭐 말하면 짜증내고 웃음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아빠 웃음도 많아 찾고 가족이랑 잘 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좋았어요.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달라지면서 근로자 개인은 물론이고 한 가정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셈인데요. 잘 받으면 가겠어.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회사 일에 대한 의욕도 훨씬 커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뭐 로봇처럼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 또 요즘 또 생활에 또 활력도 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몸이 또 건강해지고 이러니까 일하는 것도 좀 더 일에 더 좀 적극성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일도 재밌고 회사 일도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좀 능률은 좀 오르겠죠. 이제는 점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임금을 획득하기 위한, 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직장인들을 아주 투수라고 봤을 때 아주 잘 던지는 투수를 그냥 혹사를 시키면은 한 1, 2년 잘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영 아주 그냥 이 어깨가 망가져서 더 이상은 잘 못 던지는 것처럼 이 직장인들도 장시간 근로 아주 고된 일을 그냥 한 2, 3년은 잘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회사를 위해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근로 시간을 줄여가면서 충분히 건강과 가정을 유지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일을 꾸준히 시켜나가는 것이, 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을 위해서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그저 열심히만 일하기보다는 잘 쉬고 잘 놀아야 야근 없이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직장인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급날. 휴가. 지금이요. 지금 당장이요.
당장요? 항상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휴양지 쪽으로 가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평균 휴가 일수는 고작 7일에 불과하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파격적인 휴가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전주에 위치한 한 IT 업체. 일단 분위기 자체도 이곳이 과연 회사가 맞나 싶네요. 뭐 지칠 때 그냥 뭐라고 하지 업무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쉬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놓은 곳이라서 중간 업무 중간에는 뭐 오래는 아니지만 잠깐 정도는 쳐도 괜찮습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업무의 연장이고요. 저희 팀의 특성상 머리를 많이 쓰는 업무인데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나서 그런 업무를 해야 좀 더 잘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하고 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 더 효과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 업체인 만큼 직원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데요. 개개인의 공간에서도 남다른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저만의 공간이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데서 좀 더 재밌게 저만의 색깔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하세요? 예, 예쁘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저희는 개성을 중시하고 있는 회사여서. IT 업체들이 여전히 과도한 업무를 당연한 듯 여기는 현실에서 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온 사람은 바로 이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해온 20여 년, 그 역시 못 말리는 일 중독자였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거쳐 얻은 결론은 결국 직원 개개인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사실 그 직원들에 대한 그 복지 복리에 관련된 비용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들이죠. 누가 그걸 투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주주나 우리 기존에 있던 경영진들이 봤을 때 직원들에 대한 과대한 투자 아니냐, 과대한 비용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 이익 성장을 위해서 이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성과가 나오고 생산성이 좋아져서 이익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순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남다른 기업 철학 때문일까요? 11년 전 조그마한 원룸에서 출발한 이 회사는 현재 연간 거래 규모 6천억 원, 가입 회원 800만 명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최고의 온라인 게임 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이 회사만의 파격적인 안식 휴가 제도가 큰 몫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만 6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겐 2달간의 유급 휴가 또는 15일간의 해외여행과 두둑한 여행비가 주어집니다. 현재 250여 명 직원 중 40여 명이 다녀왔다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특히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는 그리 좋은 아빠도 아니고 그리 좋은 남편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마 집에 퇴근을 평소에 한 12시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에 뭐 2번? 연에 한 2일 정도 휴가를 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일했습니다. 입사 9년차 박준호 팀장도 900만 원 가까운 휴가비를 받아 안식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교육상으로도 아주 좋았었고요.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할 시간이어서 또 회사에서 좋은 시간을 갖게 해줘서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사내 커플인 박진영 대리도 남편의 안식 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장기간 갈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시간을 이렇게 준다는 자체가 되게 너무 좋았어요. 남편과 9박 10일간 서유럽 6개국을 돌았던 지난 휴가의 추억은 업무로 지칠 때마다 삶의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는데요.
높고 이게 맞는데? 내년에 맞게 될 자신의 안식 휴가엔 2달간의 유급 휴가로 해외 봉사를 다녀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급여나 뭐 이런 생계 부분도 있지만은 좀 제 가치를 조금 더 발견하고 막 이런 부분이 너무 커서 꿈을 이뤄나가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라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또 다른 꿈을 또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데 이렇게 밑바탕이나 그런 걸 꼭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세상의 수많은 기업들의 목표는 같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그 직원들의 그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직원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은 아, 나 오늘 회사 가고 싶구나. 이게 좀 설레. 회사 가면 재밌는 일 많겠지라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일이 뭔지 이 직무에 회사에 와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자꾸 자기 일이 뭔지 찾고 거기에 대한 또 자기 꿈을 여기서 실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직원이 행복하고 만족하면은 자기 꿈을 가지고 여기서 실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일터로 향할 직장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도 설레나요? 여러분의 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휴가를 노동의 공백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휴가는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고요. 휴가나 휴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그 2,000명 가까이가 과로로 쓰러지는데 대부분 장시간 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이 야근을 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건강도 해치게 되고 또 가정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거죠. 근로 시간은 줄고 생산성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제도를 아주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노사정이 모두 노력을 해야지 근로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직장인들에게도 야근 대신 자신의 인생을 음미하는